소름 돋게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1억 원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고도 5년 만에 1억을 만들어냅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더 벌어서? 아니면 안 쓰고 쥐어짜서?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모으려면 월급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주식으로 한 방에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단타 대박난 사람들 영상만 찾아보고 결국에는 나는 월급이 적어서 안 돼 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아끼고 적금 부으면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어떻게 1억을 모아? 그냥 꿈이나 꿔라. 알바해봤자 고작 몇십만 원 더 버는 거고 그걸로는 택도 없어. 이사 계좌? 그런 거 해봤자 수익률 시원찮아서 의미 없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배가 고픈데 냉장고는 텅 빈 것처럼 방법을 모르니 좌절하는 겁니다.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1억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1억 모으기는 수입의 구조를 바꾸고 지출의 구조를 바꾸고 세금의 구조를 바꾸는 쌈인원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없이 벽돌만 쌓으면 무너지듯이 돈 모으기도 시스템 없이 의지력만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본질은 절약도 부업도 투자도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소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수입이 있고 다른 쪽에는 지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 쪽에만 집중합니다. 월급을 올리자, 부업을 하자. 그런데 반대쪽 지출이 그대로면 시소는 절대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출만 줄이면 수입이 적어서 시소가 또 기울어집니다. 진짜 균형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세금이라는 무게까지 덜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시소가 수평을 맞추고 그 위에 1억이라는 무게를 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 근거를 숫자로 깔아보겠습니다. 뱅크샐러드의 한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도 3년 넘게 평균 월 16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르바이트와 앱테크를 더해서 매달 평균 65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었습니다. 합계 월 23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매달 200만 원을 저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23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지출을 월 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1년 차에는 월 20만 원만 쓰고 5년 차에도 월 50만 원만 썼습니다. 결과는 5년 만에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 아니라 순수한 절약과 저축과 부업의 결과였습니다. 이 수치를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월 2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억 3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200만 원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지출을 극한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부수입을 만들어서 저축 가능한 액수를 늘린 것에 있습니다. 본업으로는 월 165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에 65만 원을 더해서 230만 원을 만들고 그중 200만 원을 저축한 겁니다. 즉, 부수입으로 인해 저축 가능한 금액이 2배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이제 돈이 흘러가는 구조,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도관에만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이 터지거나 물이 적게 나오면 모든 게 멈춥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개의 수도관을 동시에 설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도관은 본업입니다. 두 번째 수도관은 부업입니다. 세 번째 수도관은 세테크, 즉 세금을 아껴서 생긴 현금 흐름입니다.
이 세 개의 관이 동시에 물을 끌어올 때 비로소 저축 속도가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밀가루 비유로 설명하면 빵을 만들 때 밀가루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트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오븐도 필요합니다. 밀가루만 가지고 나는 빵 장사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밀가루는 본업입니다. 이스트는 부업입니다. 오븐은 세테크와 투자 상품입니다. 이 셋이 합쳐져야 빵이 구워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업에서 나오는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그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연봉이 오르는 속도는 보통 연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업은 어떨까요? 앱테크,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은 초기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테크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혜택,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는 매년 고정적으로 돌아오는 수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마치 세 개의 엔진이 달린 자동차처럼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 정부도 여러분이 1억을 모으는 걸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사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서 운용하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거의 안 물려줍니다. 일반 예금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거나 분리과세로 9.9%만 내게 해줍니다. 또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즉 1000만 원을 넣으면 165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부가 너희들 노후 준비나 목돈 만들어라, 세금 혜택 줄 테니까 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을 뿌리칩니다. ISA도 안 만들고 연금저축펀드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당장은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후에나 찾을 수 있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하면서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산을 형성하면 국가 전체의 경제 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ISA에 돈을 넣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자산 형성 시스템에 올라타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반박이 들어올 겁니다. 야, 그런 거 다 해봤어? 부업해봤자 고작 몇십만 원 더 버는 거고 ISR 수익률도 시원찮고 연금저축은 묶여있어서 답답하기만 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업으로 100만 원 더 버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ISA에 넣어서 연 3% 받는 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방식은 본업으로 월 200만 원 벌고 월 180만 원 쓰고 월 20만 원 저축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더 벌고 지출을 50만 원 줄이고 세테크로 연간 몇십만 원을 아낀다면 그 차액이 전부 저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각각의 효과는 미미해 보여도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월 저축액이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10년 걸릴 일을 5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본업 월 200만 원, 부업 월 50만 원, 지출 절감 월 50만 원. 그러면 총 수입은 250만 원, 지출은 130만 원. 저축 가능한 금액은 월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더하면 연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약 10만 원에서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월 저축액은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됩니다. 이걸 5년 동안 모으면 140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8,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복리 효과를 더하면 1억 원에 근접합니다. 처음 목표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10년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부업이 성장하거나 본업 연봉이 오르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또 다른 반박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절약은 삶의 질을 떨어뜨려. 무슨 재미로 살아?
물론입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끊고 취미생활도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1억 모으기에 성공한 분들의 패턴을 보면 그들은 소비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 사 마시는 습관을 없애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껴집니다.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3번에서 1번으로 줄이면 20만 원이 아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낀 돈을 구독료가 아니라 저축 자동이체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돈이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빼는 강제 저축이 핵심입니다. KB금융의 재테크 자료에서도 선저축과 강제 저축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빼내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지갑을 열기 전에 저축한다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말에 남은 돈을 저축합니다. 그런데 월말에는 항상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항상 실패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버리면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1억을 5년 안에 모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수입의 다각화입니다. 본업 외에 반드시 하나의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앱테크, 택배 알바, 재택 번역,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등등. 시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매달 10만 원이면 1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출의 최적화입니다. 가계부 앱을 켜서 한 달 동안 쓴 돈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해 보세요. 예상외로 그냥 나간 돈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되는 보험, 한 번도 안 가는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저절로 아껴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세금 혜택의 극대화입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를 반드시 개설하고 연간 한도까지 채우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이게 바로 정부가 주는 현금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저축의 자동화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몇 분 안에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고할 것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업이 너무 힘들어서 부업을 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부양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전략이 단기간에 1억을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스템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략을 실행하다 보면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월 10만 원을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저축액 증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수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지출이 진짜 필요한지, 어떤 지출이 낭비인지 구분하는 눈이 생깁니다. 이 능력은 1억을 만든 후에도 평생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한 방을 바라는 투자에 올인하지 마세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단기간에 1억 만드는 건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10번을 이겨도 한 번 미끄러지면 다 날아갑니다. 둘째, 나는 안 돼라는 생각에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눈은 매달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ISA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부 앱을 깔고 부업 하나를 검색해 보세요. 5년 후에 여러분이 만든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재테크 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